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의 댄서 맨유의 재간둥이 제시 링가드 선수를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과연 이 선수가 어떤 선수고 또 왜 그렇게 욕을 많이 먹는지 잘하는 건 없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알았어. 자, 일단 링가드 선수는 손흥민 선수랑 동갑 1992년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맨유 유스에서 훈련을 받았죠. 예전 맨유 감독인 바날 무리뉴 감독이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윙포워드로 자주 기용했습니다. 막 멋있는 골도 엄청 넣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엄청 놀림감이 돼버렸습니다. 왜요? 일단 축구를 점점 못해지니까. 골대가 텅 비어있는데 골대를 맞춰가지고 못 넣지를 않나, 발리슛 타이밍에 이상한 헛발질을 하질 않나, 그렇게 골도 못 넣고 도움도 못하는데 갑자기 본인 이름을 딴 패션 브랜드를 론칭합니다. 그리고 경기 출전 횟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SNS 활동량은 점점 늘어. 제 친구 포그바랑 둘이 막 라커룸에서 춤추는 거 올리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멋있어. 멋있네. 놀리냐? 자, 그런 말이 있죠. 사람들은 누군가의 열정에 반하게 된다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누구나 멋있잖아요. 근데 자기 일 제쳐두고 딴짓거리만 하면 시선이 고울 리가 없죠. 그래서 링가드는 한국 팬분들만 아니라 전 세계 팬들한테 욕을 아주 오지게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링가드가 진짜 축구를 못할까요? 아닙니다. 장점이 참 많아요. 한번 살펴볼까요? 빨라! 링가드는 꽤나 빠른 선수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맨날 이 선수는 세계에서 제일 빨라요, 제일 빨라요 막 그랬었죠. 근데 링가드는 막 그렇게까지 빠르진 않아. 전방 압박. 링가드는 전방 압박의 트리거, 그러니까 빵! 신호탄입니다. 제일 먼저 출발해서 볼을 가지고 있는 상대 선수를 1차적으로 압박하죠. 그럼 주변 동료들은 패스 코스 제한하거나 흘러나오는 볼 머금면 돼. 그리고 링가드가 또 잘하는 게 이렇게 한쪽으로 몰면서 압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모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부지런해. 링가드는 모바일 플레이어, 즉 기동성이 있는 선수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정말 경기장 온 군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파울하고 태클하고 인터셉트하고 압박을 합니다. 특히 맨유가 공격 작업을 하다가 뺏겨서 역습당하잖아요. 그럼 링가드는 끝까지 쫓아갑니다. 이거 감독 입장에서는 솔직히 엄청 고맙지. 저 역습. 아유 링가드. 고맙네. 현 맨유 감독인 솔샤르 감독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가 골을 넣고 어시스트를 만들길 원하지만 제시만큼 뛰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기는 건가? 링크 플레이. 링가드는 맨유가 볼 소유권을 갖고 있을 때 링크 플레이, 즉 연계가 정말 좋습니다. 원래 공격형 미드필더들은 도전적인 패스를 많이 하니까 패스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근데 링가드는 1920 시즌에 88%예요. 외질 세바요스 다음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데 그건 이따가 마저 설명드리고. 자, 어쨌든 링가드는 연계를 할 때 축구의 기본 원리인 파스 앤 무브, 고습관이 정말 잘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스 주고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움직여서 볼을 다시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이 동료한테 또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하죠. 그리고 링가드는 연계할 때 패스 타이밍이 정말 빨라. 이 부분을 정말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멜라. 볼 캐리어. 자, 이렇게 볼을 드리블해서 쭉 전진할 수 있는 선수를 볼 캐리어, 볼을 갖고 가는 사람이라고 부르죠. 링가드가 딱 그래요. 공을 갖고 있을 때 가속 능력이 좋아서 역습할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순식간에 전진합니다. 이 통계는 EPL에서 뛰는 29명의 공격형 미드필더 중에 누가 공을 가지고 많이 이동했나를 체크한 겁니다. 링가드가 17-18 시즌에 1등, 19-20 시즌에 2등이네요. 볼 캐리만큼은 또 가끔 링가드가 네이마르처럼 쭉 드리블해가지고 상대 미드필더 거쳐가지고 포켓으로 진입할 때도 있어요. 가끔씩. 오프 더 볼 움직임. 링가드의 가장 큰 장점이 이 오프 더 볼 움직임이죠. 즉 공이 없을 때의 움직임이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옆에 루쿠쇼 도는 거 보이면 안쪽으로 좁혀주고, 루쿠쇼가 엄청 올라가 있으면 내려가서 또 받아주고, 또 전방에서 볼 받으려고 대각선 움직임 부지런히 해주죠. 또 대각선으로 가려다가 동료랑 동선이 겹치면 센스 있게 멈춰주고, 또 수비 뒷공간으로도 자주 뛰어줍니다. 특히 이 포켓 공간에서의 포지셔닝이
타이밍이 나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팀 센터백이 패스할 준비가 됐다. 그러면은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들하고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쓱 뒤로 빠집니다. 상대 미드필더들 시야 뒤쪽으로 숨는 거죠. 그럼 이 수비형 미드필더들은 계속 뒤에 힐끔힐끔 보면서 패스 각도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럼 부지런한 링가드는 또 여기서 계속 패스 각도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다 패스 들어가면 하프턴 그리고 전진 패스. 근데 문제가 맨유 선수들이 링가드한테 잘 안 주더라. 세컨 어시스트. 자, 세컨 어시스트가 뭐냐? 간단합니다. 골을 넣은 선수한테 패스한 게 어시스트. 그럼 그 어시스트한 선수한테 패스한 게 세컨 어시스트입니다. 서드 어시스트도 있죠? 그거는 세컨 어시스트 한 애한테 패스한 거.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가로축이 90분당 세컨 어시스트 횟수, 세로축이 90분당 서드 어시스트 횟수입니다. 링가드가 바로 저기에 있죠. 아주 좋은 기록입니다. 링가드가 어시스트 못한다고 욕 오지게 먹는데 그 전 패스, 그 전전 패스는 정말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아야 잘한다. 너도 그렇다. 참고로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님이 요 세컨 어시스트를 엄청 장려했어요. 훈련 때 미니게임 하면 골 넣은 사람한테는 1점 주고 어시스트 한 사람한테는 2점 주고 세컨 어시스트 한 사람한테는 3점을 줬죠. 그러니까 문전에서 탐욕 부리지 말고 탁탁탁탁 해서 마무리, 그런 걸 장려한 거죠. 셀레브레이션. 자, 링가드는 골을 많이 넣지는 못하지만 그 셀레브레이션들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굉장히 힙하고 또 매번 달라요. 참고로 저 손동작은 제시 링가드의 약자 JL이고요. 그리고 링가드는 이렇게 블랙팬서를 따라할 때도 있고 망치춤 출 때도 있고 무엇보다 이 피리 부는 사나이를 빼놓을 수가 없죠. 세레머니가 워낙 찰지니까 이 상대팀 멘탈에 데미지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링가드가 신나게 춤출 때 애슐리 형, 이 선수가 항상 옆에 뻘쭘하게 서 있더라고요. 다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껴안더라고. 그러다 새똥 맞을라 세슐리 형. 자, 여기까지 링가드의 장점을 알아봤습니다. 나쁘지 않은 선수 같은데 팬들이 그렇게 욕을 박는 이유는 또 따로 있겠죠? 단점 한번 파헤쳐봅니다. 볼터치. 링가드의 볼터치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또 그렇게 막 좋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퍼거슨 밑에서 일했던 율레스텐 코치님, 이분이 링가드가 아주 어릴 때부터 포어버 메소드란 훈련을 많이 시켰답니다. 이게 좁은 공간에서 볼을 다루는 훈련이에요. 근데 요거를 많이 시킨 것 치고는 볼터치가 그렇게까지 좋진 않은 게 딴짓거리를 많이 했나봐. 링가드는 가끔 파이널 서드 공격 3분의 1 지역에서 그냥 쉽게 밀어주면 바로 찬스인데 강약 조절, 코스 조절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볼터치가 좋지 않아서 턴오버, 즉 볼을 뺏길 때도 많죠. 근데 링가드가 턴오버가 많은 게 맨유의 공격 작업이 유기적이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선수들끼리 약속된 움직임이 있으면 팍팍팍팍 바로바로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링가드가 우물쭈물하다가 뺏겨 버리는 거죠. 창의력 제로. 자, 아까 전에 링가드가 연계가 좋다, 패스 성공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링가드는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윙포워드에서 뛰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골을 넣든 찬스를 만들든 경기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창의적이어야죠. 상대 수비가 예측하지 못할 만한 패스를 시도하고 1대1 상황이 나면 자신있게 도전하고. 하지만 링가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패스를 정말 안정적으로만 해요. 이 그림을 보시면 attempted passes into penalty area, 즉 페널티 박스 안으로 넣는 패스, 공격적인 패스죠. 저 보세요. 형편없죠. 이러니 공격 포인트가 나옵니까? 자, 그런데 재밌는 통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chances created, 즉 기회 창출 횟수만 보면 링가드가 19-20 시즌에 EPL 공미 29명 중 무려 5등이에요. 5등이면 나쁘지 않은데 굉장한데? 근데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expected goals from chances created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expected goal은 기대 득점이죠. 즉 골을 넣을 확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링가드가 찬스를 만들었을 때 그 패스를 받은 선수가 득점을 성공시킬 확률, 그걸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게 26등, 28등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링가드가 찬스를 많이 만들긴 만들었어요. 근데 그 찬스들이 순도 높은 찬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맨시티의 더
적배 있죠? 기가 막힌 스루 패스 넣어서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냥 밀어 넣기만 하면 돼. 그걸 왜 못하니? 근데 링가드가 만들어주는 찬스는 예를 들어서 이런 혼전 상황, 이럴 때 뒤에 있는 포그바한테 내주는, 그것도 쫙 깔려서 슈팅하기 쉽게 주는 게 아니고 덜렁덜렁 골 넣기가 쉬워요. 더군다나 링가드는 롱패스도 잘 안 합니다. 아니 롱패스가 공격 전개하는데 얼마나 중요한데 결정적인 순간에 소극적이야. 자, 링가드의 저조한 공격 포인트, 심리적인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축구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팀에서 내가 에이스가 아니야, 나보다 제가 훨씬 잘해, 막 골도 잘 넣고. 자, 그럼 경기 중에 저기 지금 찬스 올 것 같은데? 요럴 때 소심해져가지고 과감하게 침투를 못하게 됩니다. 토트넘으로 치면 시소코, 라멜라 같은 거예요. 찬스 왔을 때 옆에 손흥민이나 케인이 슈팅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막 수비수 막아주고 뭐 그런 조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고로 공격수한테는 임팩트가 중요합니다. 옛날에 호나우두도 그랬고 호날두도 그렇고 또 지금의 손흥민 선수도 그런 무게감이 있죠. 자, 결론적으로 링가드는 수비를 열심히 하는 공격수, 창의성이 없는 공격수입니다. 팀 스쿼드에는 있으면 좋은 선수지만 꼭 있어야 되는 이런 선수는 아닌 거죠. 안 그래도 링가드가 맨유랑 계약이 2021년에 끝납니다. 이적설이 솔솔 제기되고 있죠. 개인적으로 링가드는 역습하는 팀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볼 캐리하면서. 근데 지금의 맨유는 대부분 로우 블럭, 수비 라인을 낮게 유지하는 팀들을 많이 상대하죠. 링가드는 그렇게 공간이 없으면 평범한 패스만 뿌릴 뿐입니다. 자,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조롱을 받던 링가드, 얘기 들어보니까 지난 시즌에는 집에 일이 많았더라고요. 어머님이 우울증 걸리셔가지고 동생들을 링가드가 직접 다 보살펴야 됐고, 할아버님 암 걸리시고, 할머니도 다리 또 편찮으시고. 그래도 링가드는 이제 씩씩하게 다 털어버리고 축구에 집중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링가드가 참 좋습니다. 사실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욕을 그렇게 먹어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뭐 팬들의 비난을 잠재우는 거는 실력으로 보여주는 거, 그것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 링가드가 환상적인 골 넣고 유쾌한 셀레브레이션 하고 그런 모습을 아주 간절하게 기대해 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오, 오, 좋아. 잘 여보도 친다. 한번 해봐. 시작. 어떻게 하는 거야?